9.13 대책이 나온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 등이 처음으로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또 집값 하락세는 어떻게 해서 계속 이어질지 건설부동산부의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 기자. 이 9.13 대책이 나온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한국감정원 주간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는데요.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61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대다수 지역이 상승폭이 줄거나 하락폭이 확대됐는데요.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가 마이너스 0.1%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강남 4구가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집값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강북 지역도 가격이 떨어지거나 상승폭이 줄면서 서울 집값 하락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지하철 연장 등 교통과 개발 호재가 있는 인천과 경기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서울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장에 들어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9.13 이 대책의 효과로 봐도 좋을까요? 네,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강화되면서 시장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전문가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9.13 대책에서 대출 규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지고요. 부동산 시장은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대출 규제함으로써 매수자가 자기 자본으로 전부 다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어려워지고 또 가격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좀 밝힌 것 같은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설사들이 원가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공급을 줄여서 다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효성 거두기 좀 어렵다라고 봐요. 그 주변 시세랑 분양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게 시차가 생겨버리면 로또 분양이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이런 부작용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분양 원가가 공개되면은 기업이 위축될 수 있지만 분양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원가 공개보다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먼저 적용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만약에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의 관심은 이제 집값이 하락하게 될지 얼마나 더 떨어질지가 아닐까요? 네, 정부의 전방위 주택시장 규제에 수요자들은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집값 안정세는 한동안 유지될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의견 함께 들어보시지요. 9.13 대책 이후에 이제 호가 상승을 부르는 이제 매도자들이 지금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일부에서는 시세보다 싼 매물들이 좀 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자보다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끝날 건 아니에요. 가격이 좀 더 조정될 수도 있다. 네, 여기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시중 은행들도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포인트씩 높였는데요. 매수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 당분간 시장 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